엄마 구호입니다. 수능 특강 2025 독서 출발합시다. 맨 먼저 개념학습, 의사결정지문 가봅시다. 뷰캐넌이라는 학자하고 에로우라는 학자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는 공부법. 독서는 특히 좀 지루하기 때문에 이거를 엄마 구호와 함께 짧게 짧게 내용 정리하고 어려운 거 한 문제 정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면 100% 확실합니다. 자, 여기는 사실 그냥 이름 똑같은 거 갖고 왔고 뷰캐넌이라고 2023년까지 한국 그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뛰었던 선수야. 잘생겼지? 갑시다. 수능 특강 공부법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여기부터 수능에 이제 직접 반영돼. 원래는 독서가 반영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새 지문이 전부 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문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실물을 보면은 응용해가지고 조금씩 내용 바꿔가지고 내용을 물어보게 되니까 연습하기엔 딱 좋아요. 그래서 문학보다는 독서 쪽에서 요 실물을 좀 더 많이 푸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 바퀴는 돌아야 돼. 육모 전에 한 바퀴, 구모 전에 한 바퀴, 수능 전에 한 바퀴. 독서를 기준으로. 왜냐면 문학도 뭐 많이 반영되지만 아까도 했지만 세 지문이 몽땅 다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 바퀴 정도는 공부를 해서 지문에 나왔을 때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한 바퀴 어떻게 하냐? 일단 혼자 풀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 분석을 해. 그래야 자기 머릿속에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엄마 국어를 보면서 짧게 짧게 내용 정리를 하고 어려운 거 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응용. 그러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의사 선택 가봅시다.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개인의 선호가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해보자. 공공 선택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냐. 그래서 뷰캐넌과 펄록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의사와 외부. 어떤 집단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찬성자가 많으니까. 자,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 결과로 인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비용으로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충청도에 공항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충청도에 공항 생기면 당연히 그 동네 사람은 좋겠지. 근데 애매한 그 옆 동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래서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요 찬성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 국어에서는 보다 화살표가 나오면 반드시 답에서 묻는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놨네? 별거 없어. 그래프 나오면 쫄지 말고, 요 Y축, X축, 당연히 그 크로스되는 부분, 요거만 빨리 캐치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자,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의사결정 비용,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외부 비용.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 여기가 최적 찬성자 비율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슨 의의를 갖고 있냐?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되고, 둘 다 고려해서 결정해라. 자, 두 번째 글은 역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 에로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 자, 이 양반이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파레토 원리,
모두 B를 선호하면은 선택도 B를 해야 된다. 따라가라. 자, 완비성.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의사 결정을 해야 돼. 그냥 대충 다 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떤 1, 2, 3, 4 의견이 있을 때 한 가지를 결정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행성. A보다 B, C보다 A. 그러면 C보다는 B. 자, 마지막은 넷째, 다섯째. 독립성. A, B만 해야 되지 중간에 C 이런 거 껴두면 안 된다. 자, 다섯째는 비독재성. 한 놈이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사람의 선호가 무시된 채 특정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 선호가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 의견을 반영해라. 이 지문을 왜 집어넣는지 2024년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지. 자, 에로는 그걸 통해서 또 뭐 했냐? 불가능성 정리를 했어. 자,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나오면 우리 국어 독서 지문에서 간단 숫자를 왜 주냐면은 계산해서 답에서 활용해라 그 얘기지. 그래서 2명 이상, 3개 이상 그러면은 모두 충족 안 된다. 모두 1, 2, 3, 4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오로지 독재다. 그러므로 결론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 얘기 왜 했냐 이 양반. 의사결정 방법이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민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우우 쏠려버리면 또 그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하냐. 5가지 조건 다 안 된다는 거는 대안들도 나름 존중을 해라. 결정됐으니까 딴 거 개무시 이게 아니라 나름 존중해라. 상당히 좋은 의견. 자, 문제 간단하게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화살표를 답으로 줬지. 찬성자가 높아지면 아까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고 했지. 대단히 간단한 문제. 자, 이번에는 만장일치는 100% 찬성해야 그 의견이 실현되는 거야. 하지만 투표자가 많을수록 2명이었는데 만장일치 이런 건 뭐 가능해.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천만 명이 만장일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역시 또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뷰캐넌의 입장에서 만장일치제는 찬성 비율이 높으면 만장일치 100% 찬성하는 거니까 그래프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의사 결정 비용이 최대가 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 에로 입장에서 만장일치제는 선호의 순위를 결정 못한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순위 결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야. 순위라는 게 안 돼. 그래서 완비성을 충족할 수 없다. 완비성은 뭐라 그랬지?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완비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여기는 지금 개념학습에 있는 거라 대단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는 지문이다. 일단 학자도 3명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도 여러 개 나오고 심지어 그래프도 줬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지문 되겠다. 자, 마지막 정리. 의사결정 비용,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 이걸 통해서 최적을 찾자. 에로우가 제시한 5가지 방법 그리고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도 완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안도 존중해보자.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